안녕하세요. 사연을 읽고 공감과 위로를 전해드리는 시간, 오늘의 공감 닥터 이대 목동병원 신경과 전문의 김병수입니다. 편두통은 환자마다 빈도와 강도가 다르며 증상도 여러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메스꺼움, 구토, 빛공포증, 소리공포증, 냄새공포증과 같은 감각 과민 증상이 자주 동반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편두통은 일상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편두통 환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편두통 발작이 자주 반복되는 경우에 환자들은 가족, 사회, 직장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이혜성 아나운서의 유튜브 경험담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수험생 시절 가장 힘들었던 경험 중 한 가지로 편두통을 이야기하였습니다. 편두통 발작이 시작되면 극심한 두통과 구토에 시달리게 되고 양호실에서 쉬어야만 하는데 불안감에 시달렸던 경험은 편두통 환자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전형적인 편두통 발작의 예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편두통으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는 사연들을 살펴보면서 편두통이란 어떤 질환이며 편두통의 예방을 위한 치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20대 대학생입니다. 두통이 심할 때에는 두통과 함께 눈부심이 심하고 음식 냄새를 맡으면 구역감이 몰려옵니다. 편두통 증상이 너무 심해 수업을 듣기 어려워 결석이 잦다 보니 팀 과제를 할 때 오해를 사기도 합니다. 취업 준비도 해야 하는데 일상생활조차 어려워 걱정이 많습니다. 네, 사연자분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궁금하신 점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두통 증상은 환자마다 빈도와 강도가 다릅니다. 편두통은 메스꺼움, 구토, 빛공포증, 소리공포증, 냄새공포증과 같은 감각 과민 증상을 동반하게 되며 대부분 편측성 두통이 많지만 두통이 악화되거나 또는 많은 수의 환자들은 머리 전반이 아픈 두통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안구 부위에 통증이 동반되는 경우도 많이 있으며 두통 발작은 몇 시간에 걸쳐서 심해지게 되고 보통 4시간에서 72시간까지 지속될 수 있습니다. 또한 편두통은 크게 조짐 편두통, 무조짐 편두통으로 구분합니다. 조짐이란 두통 발작 전 국소적 신경 증상을 말하는 것으로 눈에 이상한 것이 보이거나 시야가 흐려지는 시각 조짐을 비롯하여 팔다리의 이상 감각을 느끼는 감각 조짐, 말하기가 어려운 언어 장애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눈에 성광 모양이나 암점이 보이는 시각 조짐을 가장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조짐 편두통보다는 무조짐 편두통의 빈도가 더 많습니다. 편두통의 시각 조짐의 경우 예고 없이 갑자기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환자들은 운전 중에 발생하여 위험해지는 경우도 있으며 수능 시험과 같은 중요한 시험 상황에서도 시각 조짐이 갑자기 발생하여 시험을 망쳐버린 경험을 이야기하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글로벌 질병 부담 연구 결과에 따르면 편두통은 50세 미만 인구에서 장애를 유발하는 질환 중에 1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편두통을 치매, 사지마비, 급성정신병과 함께 쇠약성을 가장 심각하게 느끼게 하는 질환 중 하나로 뽑았습니다. 편두통 환자들은 발작 중에 고개를 움직이거나 기침과 같은 일상적인 작은 행동에도 극심한 통증의 악화와 구역구토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하기가 매우 힘들어집니다. 이에 편두통 발작이 시작되면 환자들은 빛, 소리, 냄새와 같은 일상 자극조차도 피해서 어둡고 조용한 곳에 누워서 두통 발작이 진정될 때까지 쉬는 수밖에 없고 이러한 부분은 개인의 삶을 유지하는 데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다. 더욱이 편두통은 사회 경제적 활동이 가장 활발한 25세부터 55세 사이에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노동 생산성을 악화시키고 이는 사회 경제적 손해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2019년도 대한두통학회에서 진행한 조사 결과 국내 편두통 환자들은 한 달에 4일 이상은 두통으로 학습 또는 작업 능률이 50% 절반 이하로 감소했으며 한 달 평균 결석 결근일은 하루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편두통으로 인한 장애 정도를 확인하는 척도평가에서는 10대에서 40대 환자 10명 중 7명은
편두통 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심각한 장애를 겪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한 인구 기반 연구에 따르면 편두통으로 인해 학교 또는 직장에 결석하는 직접 손실 비용은 연간 10억 달러 이상이고 학습이나 업무 능률의 저하와 같은 간접 손실 비용은 연간 2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유럽 편두통 및 두통 환자 연합회 조사 결과에서도 편두통 환자의 94.4%가 편두통으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웠으며 편두통으로 고통받는 응답자의 79%는 편두통으로 인해 업무 경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편두통이 일상생활과 노동 생산성 모두에 심각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진단이 지연되어 왔습니다. 2019년 국내 신경과 내원 편두통 환자 207명을 대상으로 한 대한두통학회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편두통은 일상생활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증상 발현 후 진단을 받는 데까지 평균 10.1년이 걸렸으며 현재 병원 이전에 평균 3.9개의 병원을 방문하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하였습니다. 사연자분처럼 편두통으로 일상생활을 힘들어하는 분들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질환입니다. 빠른 진단을 통해 예방을 위한 치료가 중요합니다. 또 다른 사연을 들어보며 편두통의 예방 치료에 대해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연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최근에 편두통을 진단받은 40대 직장인입니다. 두통이 없는 날이 한 달의 절반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편두통 발작이 있을 때에는 근무가 어렵고 활동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편두통 증상이 있을 때 진통제를 복용하고 있는데 여전히 증상이 심해 고통스럽습니다. 사연 잘 들었습니다. 사연자분의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편두통 치료는 크게 급성기 치료와 예방 치료로 나뉩니다. 급성기 치료는 편두통 발작이 발생했을 때 재빨리 두통 증상을 완화시켜서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치료가 되겠습니다. 편두통 예방 치료는 편두통의 빈도, 강도, 지속시간, 편두통으로 인한 일상장애를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좀 더 근본적인 치료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급성기 치료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일상생활에 의미 있는 장애를 경험하는 경우에 편두통 예방 치료를 시작하기를 권고합니다. 편두통 발작이 한 달에 1에서 2회 이하이고 편두통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장애가 심하지 않는다면 편두통 발작이 발생했을 때 치료를 하는 급성기 치료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편두통 발작이 한 달에 4회 이상 경험하게 되고 편두통 발작이 한 달에 4회 미만이더라도 일상생활에 의미 있는 방해가 된다면 편두통 예방 치료가 필요합니다. 편두통 예방 약제의 종류로는 고혈압 및 심혈관 질환 치료제로 주로 쓰이는 베타 차단제를 비롯해 칼슘 통로 차단제, 항우울제, 항경련제, 보툴리눔 독소 A형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들은 다른 질환 치료를 목적으로 개발된 약물들이지만 현재 편두통 예방 치료 목적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편두통의 발병 기전에서 뇌혈관을 확장하고 신경염증 등을 일으켜 편두통을 일으키는 데 주요한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칼시토닌 유전자 관련 펩타이드 CGRP라는 원인 물질이 밝혀지면서 이러한 CGRP를 표적으로 한 다양한 치료약제 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대표적으로 CGRP 항체 주사가 있겠는데요. 이러한 주사는 1개월 또는 3개월에 한 번씩 주사를 맞게 되겠습니다. 또한 성인 편두통 예방 치료를 위해서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먹는 경구용 CGRP 수용체 기량제도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편두통 환자들은 두통이 발생하면 급성기 치료제인 진통제를 복용하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진통제 복용이 제한되지 않을 경우에 약물 과용 두통을 유발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약물 과용 두통은 1차 두통 질환이 있는 환자에게서 환자가 두통 치료 목적으로 급성 대중치료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약물들을 한 달에 10일에서 15일 이상 계속 사용을 하는 상태가 3개월 이상 초과하여 지속되는 경우에 진단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다른 2차 두통 질환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약물 과용 두통으로 진단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약물 과용 두통을 해결하려면 과용하던 약물을 1에서 3주 정도 쉬어야 하는 약물 해독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도움 없이 무작정
사용하던 약물을 중단을 하게 되면 환자들이 두통을 견디기 매우 어렵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약물을 갑자기 중단을 하게 되면 구역이나 구토, 저혈압, 수면 장애 등 여러 가지 금단 증상도 경험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과용 약물을 중단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환자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급성기 치료와 함께 예방 치료를 적절히 병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편두통 예방 치료 약제의 종류로는 고혈압 및 심혈관 질환 치료제로 주로 쓰이는 베타 차단제를 비롯해 칼슘 통로 차단제, 항우울제, 항경련제, 보툴리눔 독소 A형, 그리고 편두통 발병 기전에 주요한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CGRP 표적 치료제가 있습니다. 또한 편두통은 다양한 유발 요인이 있으며 만성 두통으로 발전할 수 있음을 늘 숙지하여야 하고 평소 스트레스와 수면 조절, 적절한 운동과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여야 하며 카페인의 과다한 섭취를 금지하고 빛이나 소음 등 편두통을 악화시킬 수 있는 환경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편두통은 뇌질환이며 환자들의 인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질병입니다. 대다수 환자들이 병원으로 늦게 방문하는 사유를 물어보면 치료가 가능한 줄 몰라서 또는 편두통이 질병인지조차 몰라서 방문이 늦었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편두통은 치료가 가능한 질병입니다. 사연을 읽고 공감과 위로를 전해드리는 시간, 오늘은 편두통으로 고민하시는 사연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편두통에는 완치가 없지만 관리만 제대로 한다면 큰 문제 없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환자분의 상황에 맞게 적절한 진단과 예방치료로 지금보다 편안한 일상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공감 닥터 이대 목동병원 신경과 전문의 김병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